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자리입니다. 자, 오늘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죠. 자, 별표 2개. 자, 첫 번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이어서 중대재해가 연간 몇 건?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몇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거 몇 개월? 3개월 이상. 마지막,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이상?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단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고 나왔는데요.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필수 암기법령에 나와 있죠. 필수. 자, 첫 번째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세 번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네 번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입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안위 사업이 됩니다. 안위 사업. 그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안전관리자는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대부분 보자 및 조언 지도, 조치의 건의, 기록이 유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장 소장이 있죠. 현장 소장이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안전관리자입니다. 그 안전관리자가 반대로 현장 소장님을 밑에서 보좌를 해야겠죠. 그래서 보좌를 하고 조언 지도를 하고 보좌를 하고 조언 지도를 하고 그리고 조치의 건의, 이렇게 조치하자고 건의하는 거죠. 최종 판단은 현장 소장 즉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다음 근로자의 교육시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무직은 매 반기 몇 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하나요? 자, 보시죠. 해당 표가 나와 있죠. 표를 보시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몇 시간? 6시간 이상. 그렇게 숫자는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몇 시간 이상 해야 하는가? 자, 채용시 교육 나와 있죠. 보시죠.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몇 시간? 1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몇 시간? 4시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숫자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당 표만 암기해 놓으시면 해당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지사항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은 뭐냐? 이거 답이 나와 있었네요. 건상 하중입니다. 크레인의 건상 하중에서 훅, 크레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한 하중을 뺀 하중. 다만 지부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강의 위치, 지부의 길에 따라 건상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의 건상 하중에서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 가운데 최대치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이것도 똑같은 하중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의 하중은 정격 하중이 되는 겁니다. 정격 하중.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건상 하중과 정격 하중 꼭 차이를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평균 200명이 근무하는 H사업장에서 사망재해죠. 사망재해가 한 건 발생하여 한 명이 사망하였다 하네요. 한 건 발생해서 그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 발생되고 20일의 휴업일수가 1명 발생되었다. 해당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종업원의 근무일수는 305일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자, 연평균 200 곱하기 그리고 근무일수 305라고 하죠. 305. 그 우리가 1일 평균 보통 근무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총 근로 손실일수가 들어가죠. 자, 여기서 보시죠. H사업장에서 사망재해는 한 건이 발생하였고 사망자 수는 1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체 장애 등급의 표를 암기하셔야겠죠. 자, 보시면 사망 1급, 2급, 3급일 땐 근로 손실일수가 7,500일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5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이어서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이다. 50일의 휴업일수가 2명. 50일의 휴업일수면 50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50 곱하기 2 아니면 100이라고 바로 적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20일의 휴업일수가 1명 발생했다. 20일의 휴업일수 1명,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20. 자, 그리고 곱하기,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의 종업원의 근무 일수 305, 365분에 305를 하시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푸시면 15.57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가 없다. 이거 실수하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 15.57 잘 풀어놓고 뒤에 퍼센트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무조건 단위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별표 2개. 자, 첫 번째, 트럭 크레인. 두 번째, 크롤리 크레인. 세 번째, 트럭 탑재형 크레인. 그 네 번째, 험지형 크레인. 다섯 번째, 전지형 크레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쓰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5가지 암기해 놓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역시나 좀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별표 1개 정도. 자, 첫 번째.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이 하는 사업장 감독에 참여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산해제 예방 개입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를 참석한다. 결국엔 다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여를 한다. 자, 세 번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 기관의 신고가 가능한다. 업무.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우리 자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에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에 참여가 가능하다. 말 그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내부에 대한 사항을 다 알 수 있고 그 모든 거에 참석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번부터 5개까지만 딱 외워 놓으시면 이 안에서 대부분 나오긴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콘크리트 타설 시 층압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 번호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틀린 것을 골라서. 자, 첫 번째. 외기의 온도, 습도가 낮을수록 층압이 낮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아래에 보기표를 보시죠. 참고표.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이건 맞아요. 온도 맞아요. 근데 반대로 습도가 높을수록 층압이 크다. 자, 여러분들, 외기의 온도는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층압은 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은 완전 반대로 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진동기를 사용해 다지면 층압이 올라간다. 자, 해당 내용 맞습니다. 층압 올라갑니다. 그 세 번째, 슬럼프 치가 낮으면 층압이 낮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철근 배근이 많으면 층압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아래에 보기표 보시겠죠. 철근이 적을수록 층압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렇게 답은 1번과 4번이 틀린 것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암,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맞죠? 왜 잠암하고 우물통 쪽은 말고 깊은 곳이거든요. 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맞습니다. 잠암 우물통 말 그대로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갖출 것. 자, 굴착 깊이가 20m면 정말 여러분 높습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느끼는 높이가 9m라고 하죠. 제일 무섭다고 느끼는 게. 9m보다 곱하기 2. 그럼 18m. 18m보다 2m 더 들어가는 거다. 그럼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무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 설비가 가능한, 요즘에는 뭐 지하에서도 무전 터지는 게 있고, 그 외적으로 뭐 내부에 폰을 설치해 가지고요. 내부에 우리가 이제 경비폰이라고 하죠. 그런 걸 설치해서 충분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 설치합니다. 왜? 뭔가 불안전한 상황,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 산근굴입니다. 산근굴, 산근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교량건설 공법 중 PGM 공법과 PSM 공법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PGM과 PSM 비슷해 보이지만 틀립니다. 자, 일단 우선 먼저 PGM부터. 교량 상부 구조의 경관을 구성하는 거더를 제작장에서 지간 길이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한 후 인양 거치하여 시공하는 권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온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PSM 공법. 교량 상부 구조의 경관을 구성하는데 세그먼트를 제작장에서 여러 개의 분절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조립 가설하고 포스트 텐셔닝을 통해 일체화하는 공법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와가지고 잘라져 있는 거를 뭔가 우리가 레고를 조립하듯이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PGM 공법은 이제 그 공장에서 바로 갖고 와서 거기서 바로 시공을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비슷하긴 한데 틀립니다. 요 차이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현상이 발생하는 집안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히빙 나왔고요. 두 번째 보일링 나왔습니다. 히빙과 보일링 비슷하면서도 좀 틀리거든요. 자, 히빙이 발생하는 집안은 뭐냐면 연질점토입니다. 연질점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일링이 발생하는 집안은 무슨 집안이다? 이거는 사질토입니다. 사질토.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약물 취급 작업 시에 작성하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두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해당 내용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제가 더 풀이해 설명드릴게요. 답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암기법은 추낙전협붕입니다. 자, 보시죠.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일단 암기법 추, 낙, 전, 협, 붕입니다. 자, 그리고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이 중약물 취급 작업할 때 이 내용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 내용 중요하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해 드리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있죠. 자, 제2의 명칭을 쓰라고 할 때 추락이라고 쓰면 안 되고, 뭐 떨어짐 혹은 넘어짐 써야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 명칭 사람이 다친 거는 떨어짐, 넘어짐, 맞음 이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중약물 취급 작업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헷갈리시는 분 많더라고요.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을 왜 써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이 말을 이제 제 명칭이 안 쓴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 명칭은 사람이 다친 거고, 이거는 중약물 취급 작업 시에 작업 계획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해서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이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역시나 이것도 자주 나오죠. 자, 첫 번째.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그리고 암기법은 운이고요. 제가 이 내용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요 세 번째,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분리시켜
운전대에 분리시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운전석을 이탈하길래 기사가 시동키를 분리하러 갔는데 좀 제가 당황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댓글로 써주시면 그분에게 제가 따로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이동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고소작업대 이동 시입니다. 이동 시. 이동 시, 사용 시 다 틀립니다. 고소작업대 내용 여러분들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 존재. 비슷합니다, 말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법령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문제가 고소작업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내용이 총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 다 아셔야 돼요. 이동시 말고도 있고, 사용시도 있고, 그 즉시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꼭 암기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교재도 순서대로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킬 걸. 당연하겠죠. 낮게 하강시켜 이동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건. 당연합니다. 작업자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대로, 제가 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한번 보죠. 이렇게 뭐 바퀴가 있다고 해볼게요. 바퀴 4개 달려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작업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 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롤링 현상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자빠지는 게겠죠. 자빠진다. 여기 그대로 넘어가겠죠. 그럼 뭐가 된다? 그대로 전도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이동통 내 요철 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거 당연하습니다. 요철이 있고, 요철이 즉 고철입니다. 고철. 고철에 우리가 덜커덩 해버리면 차가 또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것도 고소작업대도 역시나 차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흔들거리면서 결국엔 또 역시나 전도의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물의 유무, 맞습니다. 고철 말고도 다른 장애물이 있는 유무 등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1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1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역시나 자주 나오죠. 별표 1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벽 연결재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맞죠? 자, 두 번째,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수직재와 수직재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당연한 거겠죠. 그 네 번째,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체계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마지막 다섯 번째,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문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문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문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3가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1번부터 3번까지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의 문제에서는 가로 비워놓고 설치 간격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 문제가 따로 별도로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이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상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인공사인가? 자, 이거는 31미터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최대 지강 길이가 몇 미터 이상의 교량 건설 등 공사인가? 이건 최대 지강 길이 50미터 이상. 자, 세 번째,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은 몇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인가? 자, 이거는 2천만 톤입니다.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공사이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인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 그 정말 마지막 깊이 10미터 이상이 무슨 공사? 이거는 굴착공사입니다. 굴착공사.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나온 내용입니다. 꼭 암기해 놓으시고, 이 내용은 보통 이렇게 단답형 말고도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술형.
소수령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내용 정확하게 적어놓을 수 있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중 다음 경고표지의 이름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해골바가지네요. 해골바가지. 우리가 원효대사 생각나죠?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에 물 마셨던 게 있죠. 그래서 뭔가 깨우쳤죠. 거기서 약간 생각나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급성, 독성 물질 경고입니다. 그 두 번째, 폭발성 물질 경고. 뭔가 지금 보면 빠바박 막 터진다는 느낌 맞잖아요. 폭죽 같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연관되는 게 뭐 있을까요?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전보건표지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안전보건표지 깜지노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깜지노트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딱 3번만 써보시면 여러분들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혹시 타 교재 보시는 분 상관없습니다. 신기방기 네이버 카페만 가입을 하시면 무관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앵글 도저. 틸트 도저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의 차이를 설명해라는 건데요. 자, 앵글 도저 바로 보시죠. 블레이드를 진행 방향에 대해 약 20도에서 30도 경사지게 부착한 도저로 사면 굴착 정지 흙매기 작업에 적합하며 주행과 동시에 토사를 측면으로 이송하는 작업에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앵글 도저. 이어서 틸트 도저는 무엇인가? 블레이드를 좌우로 기울일 수 있는 도저로서 사면의 정지, 얕은 홈파기 및 토사 성형 작업에 적합하다. 그 앵글 도저는 뭔가 전체적인 공정에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틸트 도저는 뭔가 좀 구조가 뭐 장비가 진입하기 좀 힘든 구조라는데 뭔가 좁은데 그런 데는 뭔가 틸트 도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운반하연 표준 안전작업 지침사항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준수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인력으로.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작업형도 출제해야 됩니다. 작업형. 자, 첫 번째.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개 운반 및 반복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으로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세 번째.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맞죠? 쌓여있는 화물 운반하는데 맨 위에 걸 빼야지 중간 거 빼버리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화물을 두고 운반해서는 안 된다. 어깨 높이보다 위에 올려버리면 어깨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이 내용은 꼭 다 외우십시오. 이 2가지를 쓰라고 했지만 실제로 4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조치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별표 3개입니다. 자주 나오죠? 자, 첫 번째.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두 번째, 탑승 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세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안전난간을 뭔가 구조적인 부분과 뭐 위치적인 부분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라면 안전난간은 꼭 설치해라. 그 말입니다. 자, 암기법 탑안입니다. 탑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네요. 근데 이거 크레인이 있고 이동식 크레인이 있죠.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기준의 차이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저 교재에도 연달아서 집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암기법 문제 알려드릴게요. 건주와 첫 번째 건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두 번째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세 번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자, 제가 트롤리가 횡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쇼츠 제작해 놓은 게 있죠, 쇼츠. 여러분들 쇼츠를 보시고 트롤리가 횡행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 준비해서 해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사업장에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 전년도 작년에 도수율은 120, 올해의 도수율은 100, 근로자 수는 400명,
그 올해 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 300일 근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푸시면 되죠. 자, 일단 세이프티 스코어 공식 보시죠. 루트분의 현재 총 근로시간 수분의 과거 빈도율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입니다. 그럼 그대로 식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현재 총 근로시간 수 들어가 보죠. 자, 근로 400, 8시간 곱하기 8, 300일 곱하기 300. 그리고 과거 빈도율이죠. 과거 빈도율. 과거 빈도율 120이죠. 그렇기 때문에 120. 그럼 곱하기 10에 6승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 자, 현재 올해겠죠. 100. 과거 빈도율 120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마이너스 12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강형 계산기 그대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79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물어봤거든요. 자, 심각성 여부. 판정의 기준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그 왜 그러냐면 판정 기준입니다.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라고 하면은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건데, 자, 계산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에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계산값이 2 이상이면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계산값이 2 이상이면 작업을 쓸 때 하면 안 됩니다. 세이프티 스코어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79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값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때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계산값이 마이너스 2 이하다. 마이너스 2보다 더 내려간다.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 그러면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쉬웠던 계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방 굴착 작업 특별교육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쉬운 내용이네요. 이 특별교육 내용에 들어가는 39종 내용이네요. 첫 번째 집안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집안의 붕괴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거는 지지붕보라고 외우십니다. 지지붕보.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암기법 이거 말고 여러분들 외우시 암기법,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사항 깊이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외워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계측기기 수유계가 있고요. 두 번째 경사계, 세 번째 하중 및 치마계, 네 번째 응역계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제가 뭐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간비계 조립 시 벽 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하는 간격을 답란의 빈칸에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해당표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 그리고 혹시 타교재 보고 계시는 분들 이거 법령 바뀌었습니다. 옛날 숫자로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단간비계. 자, 강간비계 중에서 단간비계가 있고요. 수직 방향이 있고 수평 방향이 있습니다.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동일합니다. 둘 다 5m입니다. 그 답은 55가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틀비계 높이 5m 미만인 것은 제외입니다. 자,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틀립니다. 수직 방향은 6m가 되고요. 수평 방향은 8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간비계는 55, 틀비계는 6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단간 55, 틀비계 68.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하인이 제 구성 비율을 쓰고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 여러분들 뭐 쉽죠? 필기 때도 자주 나오죠, 필기. 자, 첫 번째. 하인리의 사고빈도 법칙은 1대 29대 300이고요. 자, 첫 번째 1. 중상 또는 사망이 되고요. 두 번째 29. 경상에는 29건이다. 그 무상의 사고 300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추락 재해 방지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방망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방망은 망, 테두리 로프, 발기 로프, 시험 용사로 구성되어진 것으로서 각 부분 다음 각 코에 정하는 바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재, 첫 번째 소재 나왔습니다. 소재는 뭐뭐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뭘까요?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그물코. 그물코는 사각 또는 무슨 크기로서 자 뭘까요? 사각 또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몇 센치 이하여야 하는가? 그 크기는
10cm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섬유 마름모 10cm 이 부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의 빈칸에 대해서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고 사망 만인율 물어봤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죠. 10의 4승. 근데 상시 근로자 수 분의 위에 뭐 들어갈까요? 자, 위에는 보시죠. 사고 사망자 수가 들어가고요. 자, 그 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는 곱하기 노무 비율. 자, 건설업 월 평균 금액 12분의 노무 비율 곱하기 뭐가 들어갑니다. 이거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초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에 곱하기 노무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쓴다고 하면 우리가 또 분수가 더 편하겠죠, 보기가.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상시 근로자 수 분의 사고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상시 근로자 수는 자,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월급이겠죠? 곱하기 12배 1년이 12개월이니까 12죠. 그리고 위에 들어가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요 위의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분수로 표현하셔도 되고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21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1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근로자 정기교육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해당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법안 25년 5월 31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변경된 법안은 정확하게 암기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로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화재 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자, 세 번째,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역시나 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폭염, 한파,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 예방이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자, 네 번째,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포원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여섯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암기법, 위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로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일링 방지 대책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님 3가지로 나왔는데 요즘의 트렌드가 5가지 물어봅니다. 5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3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3가지. 첫 번째, 지하 수위 정화. 두 번째, 지하수 흐름 변경. 세 번째, 흙막이 벽을 깊게 석치한다. 그 암기법은 지지흙이 됩니다. 지지흙.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집안의 동상 방지 대책 4가지를 작성하시면 집안의 동상 방지 대책.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흙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흙의 동상 방지 대책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첫 번째, 지표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한다. 당연하겠죠. 두 번째,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동상 방지니까 당연하겠죠. 세 번째, 동결 심도 아래 배수층을 설치한다. 그리고 네 번째, 모관수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상층에 조립토층을 설치한다. 그 마지막 5번째,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이렇게 해서 꼭 5가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손바닥 그림 나와 있죠. 손바닥 그림 나와 있고 뭔가 하지 말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뭔가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뭔가 불이 탄다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좀 비슷한 문제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전보건 표지를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자, 해당 답안은 산화성 물질 경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딱 보도 이게 저는 이 그 그림 봤을 때 공부할 때 생각났던 게 여러분들 뭐 제가 좀 노땅인지 모르겠는데 피카츄 생각났습니다. 피카츄 뭘까요?
고압 전기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안전보건 표지는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에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타 교재 보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만 하시면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충분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카페 가입만 하면 공짜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딱 저렴 있고 3번 작성해 보십시오. 3번만 쓰면 안전보건 표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발판에 대한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수치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의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몇 cm 이상? 이거는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몇 cm? 3cm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40cm. 대한민국 사람들 발의 평균 폭이 40cm를 넘지를 않습니다. 보통 30cm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크게 하기 때문에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 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몇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요. 몇 개 이상일까요? 2개 이상이죠. 2개를 뭔가 연결을 시켜야 떨어지지 않겠죠. 당연한 상식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계 와이로프의 안전계수를 빈칸에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자주 나오죠. 별표 2개. 자, 첫 번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몇 이상인가? 자, 이거는 10 이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물의 아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안전계수 몇일까요? 자, 이거는 5 이상. 세 번째. 훅, 샤클, 클램프, 리프트 빙의 경우에는 몇 이상? 이거는 3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 그 밖의 경우에는 몇 이상이다? 이거는 4 이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노천 굴착 작업, 흙막이 지붕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 터널의 굴착 작업, 구축물의 해체 작업 시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3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죠. 첫 번째 뭘까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당연한 거겠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해야겠죠. 두 번째,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저도 역시 현장에 있으면서 재료기구의 결함 유무를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고 불량품은 그대로 폐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드 보호구 착용상을 감시한다. 이 왜 그러냐면 보통 이 거푸집 동발이 고정 조립 해체할 때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전모 이런 거를 좀 무겁다고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용의 사항을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의 기본 항목을 4가지만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자, 첫 번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입니다. 자,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적으로 신호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안전시설물 설치, 결국 다 안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은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나 안전시설비입니다. 안전시설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안전시설비 제품도 구매할 수 있지만 안전시설비를 설치하는 인건비도 역시나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그다음 임금 등에 대해서 또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 임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세 번째 보호구 중요한겠죠. 우리가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대 그 보호구 당연히 사는 거겠죠. 그 네 번째 안전보건진단비입니다. 이건 재예방지도에 대한 부분인데 재예방지도에서 안전보건진단비를 저희가 안전보건관리비에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이 아니고 다섯 번째. 안전보건교육비. 자, 우리가 건설업을 가시면 그 기본교육 들어야겠죠? 기본교육 35시간, 그 기본교육 35시간, 최초교육 35, 기본교육 35, 그 취집시간을 들으셔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마지막 여섯 번째. 뭐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자,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이건 뭐냐? 근로자가 보통 우리가 근로자를 입사시키기 전에 건강진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건강진단을 보내가지고 뭔가 몸이 아픈지, 뭔가 이상이 있는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역시나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별표 2개를 드렸고요. 암기법 원이비원입니다. 원이비원. 자, 첫 번째 원 보시죠.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두 번째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 비상 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마지막 다시 원 나왔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원이비원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도 나오고 작업형도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의 출현 시 암질 판별법, 즉 암반 분류법 4가지를 작성하시라라고 나왔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답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답 RQD입니다. 두 번째 RMR, 그 세 번째 탄성파 속도, 네 번째 일축 압축 강도, 그리고 다섯 번째 진동치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5가지 주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좀 특이합니다. 원래 법규가 2023년 폐지거든요. 폐지인데 또 특이합니다. 2024년 우리 말고 건설안전산업기사에 3회차에 출제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문제 오류니 많이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게 문제 오류라고는 판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법령에 폐지된이 나오는 문제 아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연천일류입니다. 연천일류는 대한민국의 법안에 사라졌는데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뭐 안 나오면 좋겠지만 혹시 나왔을 때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빵으로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기 좋습니다. 자, 밑에 팁 적어놨죠. 법령에 삭제되었으나 20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 3회차에 출제가 되었다.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특징을 갖는 안전관리 조직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지식과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두 번째, 권한 다툼이나 저종 때문에 통제 수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 세 번째,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이 안전관리 조직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스태프형 또는 참모형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양중기의 종류 등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를 리프트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리프트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 건설현장 가면 무조건 리프트 있죠. 그럼 건설용 리프트 있고, 자, 그리고 산업현장 보통 제조업이겠죠. 제조업에도 다 리프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리프트.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에 뭐가 있습니다. 리프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그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요즘 최근에 또 보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식입니다. 이사식이 때 항상 자주 보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입니다. 이렇게 좀 재미나게 연관성 있게 외우신다면 좀 더 암기하시기가 편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강간비계와 구조체 사이 벽 이음의 역할을 2가지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요즘에 자주 나옵니다. 벽 이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거푸집이 무너지는 경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 풍화중에 의한 움직임을 방지한다. 당연했죠. 벽 이음을 하면서 풍화중, 뭐 바람이 불 때 움직임 방지하는 거죠. 두 번째,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을 방지한다. 왜 수평이 맞아야 하는데, 수평하중이 맞아야 하는데 그 움직임 막 수평이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뭔가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임 방지하는 게 벽 이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벽 이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건설 현장 아마 다 무너질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터널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 NATM 공법에 의거 터널 작업 시 사전에 계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역시나 이거는 별표 1개. 자, 첫 번째, 측정 위치 개조 및 측정의 기능의 분류. 두 번째, 계측 시의 소요 장비. 그 세 번째, 계측의 빈도. 그 네 번째, 계측 결과 분석 방법. 그리고 5번째, 변이 허용치의 기준. 6번째, 이상 변이 시의 조치 및 보강 대책. 그 7번, 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마지막 8번, 계측관리 기록 분석 개통 기준을 수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작업 시 사전에 계측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터널 작업 시 그냥 사전에 다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획에 들어갈 사항 중에서 제일 편한 건 여러분 일단 초등학교 4개를 먼저 외우시고, 제가 생각하는 추가로 5개 정도 외우신다면 뭐뭐 제하고 나라고 했을 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1년 4회차 건설안전기사 해설 강의가 종료됐습니다. 희한하게 계산 문제가 안 나왔던 애잖아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 참 싫죠. 근데 계산 문제 안 나오면 좋겠지만 또 안 나온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신규방위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